자, 재산세 대상이 뭐였어요? 토지, 건물, 주택, 선박과 항공기가 썼죠? 자, 토지는 어떻게 나타나요?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 종합선 나올 수 있죠? 분리는 0.2%, 4%죠. 별도 합산은요? 0.4%. 0.에서 우리는 이런 세율을 무슨 세율을 한다고요? 누진 세율. 분리과세는 비내세율이다. 아시죠? 여러분들 얘네가 중요했던 것은 종부세 계산해 봐야겠죠? 종부세는 분리 대상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별도 합산은 종부세 대상이고 종합사는 종부세 대상이다. 방금 5분 전에 쉬는 시간에 전화가 한 통 와 있어요. 세 통이나. 남양주의 땅을 남양주에 임야인데 18억 7천에 팔았대요. 항상 그런 얘기만 들으니까 예. 18억 7천에 팔았는데 상속을 7년 전에 받아서 팔았는데 상속 가액을 공시가격으로 그냥 신고를 했대요. 그러면 임야하고 공시가격은 뭐 진짜 막말로 한 2, 3억도 안 되는 아마 그런 토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18억 7천이 거의 대부분 다 양도 차익이라고 보면 될 정도로 세금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양도세 세율이 6에서 45%인데 이게 비사업용 토지가 되면 16에서 55%가 돼요. 그럼 뭐 세율 얼마 정도 될 거냐 물어봤는데 뭐 이건 물어보나 마나 몇 프로예요? 55%야. 아, 18억에 팔았으면 얼마나 비싸게 팔았으면 얼마나 잘 팔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서 9억이 세금이래. 9억이 세금이면 18억에 팔면 엄청나게 남은 것 같은데 결국은 9억 남는 거잖아요. 9억이라도 남으면 좋은데 왜 그렇게 바보같이 팔지? 난 진짜 이해가 안 가. 아니 팔기 전에 물어보면 되잖아. 팔기 전에 물어봐야지. 팔고 나서 물어보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이게. 아셨죠? 그러니까 항상 엎질러지기 전에 물어봐야지. 이거 일단 엎질러지고 물어보면 용거리 통뼈도 아니고. 아셨죠? 그래서 양도세는 항상 팔기 전에 물어봐야 돼. 아셨죠? 팔기 전에 물어보되 두 군데 이상 물어봐야 돼요. 양도세는 하도 복잡해가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그 임야가 그런 문제가 있더라는 것이죠. 아셨죠? 이 문제. 자, 여기까지고. 자, 건물입니다. 건물. 여러분들 재산세는 보통 징수 제도이기 때문에 세율을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셨죠? 하지만 이 부분은 이런 문제 때문에 토지 부분은 기억하셔야 되고 건물 부분은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 아셨죠? 건물은 그냥 원칙적으로 몇 프로다? 0.25%예요. 그럼 늘 이런 거야. A 건물이 있고 B 건물이 있으면 여기도 토지가 있고 여기도 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A 건물에 대해서 몇 프로? 0.25%. B 건물에 대해서 0.25%야. 아셨죠? 근데 그 건물의 토지가 2억, 2억짜리 있으면 이때는 2억에 대해서 0.2%, 2억에 대해서 0.2% 내는 게 아니라 이걸 얼마로 모아서 4억으로. 이걸 뭐라고 한다? 별도 합산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저번 시간에는 토지에 대한 세금을 공부한 거고 지금은 이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공부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래서 건물에 부속된 토지는 별도 합산되고 과세가 되지만 동일시군구 내에서는 그러면 두 개 이상의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건물은 개별적으로 몇 프로씩 0.25%씩 과세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예.
다만 예외적으로 사치성 재산은 몇 프로예요? 사치성 재산은 4%야. 사치성 재산은 4%고요. 자, 공장 건물인데 시지역 중 주거지역 내에 있는 공장이다. 그러면 0.5%예요. 2배죠. 2배. 그 다음에 공장 중 과밀 억제권역 내 공장이 신증설이에요. 그러면 몇 년간? 5년간 5배. 우리 시험에 이거 3년간 그러고 나온 적 있어요. 5년간 5배다. 자, 근데 여러분들 옆에다가 도시용 공장이 있는데 시지역 중 주거지역 내 도시용 공장은요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0.5%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용 공장이라도 주거지역에 있으면 0.5% 적용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하지만 그게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설 증설에 해당된다면 이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과세 적용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요거 정도만 별도로 좀 표시해주세요. 그러니까 공장인데 이 공장이 도시용 공장이 있다면 중과세 하지 않아요. 중과세를 하지 않는데 적어도 주거지역 내에 있으면 이건 중과세 하겠다 안 하겠다. 아니야. 도시지역, 주거지역 내에 있는 도시용 공장은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0.5% 적용한다는 거예요. 5년간 5배를 적용하지는 않겠지만 주거지역에 있다면 0.5%는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이 뜻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재산세의 세율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재산세가 얼마 나올 거야 내가 계산할 방법은 필요는 없다. 아셨죠? 근데 이제 토지는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지 부분만 좀 기억을 해달라. 자, 주택은요 여러분들 일반 주택은 0.1에서 몇 프로예요? 0.4%. 별장일 때는 어떻게 돼요? 4%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주택에 대한 얘기가 중요한데, 자, 뭐 1구의 주택이라면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페이지 46페이지예요.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 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한 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 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뭘로 본다? 1구의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근데 다가구 주택은요 건축법에서는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단독이죠. 그러면 취득세에서나 재산세에서는 다가구 주택을 단독으로 보는 게 유리해요, 공동으로 보는 게 유리해요? 공동으로 보는 게 유리하죠. 왜냐면 여러분들 재산세 세율이 주택에 대한 세율이 누진세율이거든. 예?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면 주택 가격이 크고요. 주택 가격이 커지면 세금이 누진적으로 늘어날 거 아니에요. 각각을 주택으로 봐야지 취득세나 재산세 부담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취득세나 재산세에서는 무슨 주택으로 본다?
공동주택으로 본다라는 거.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1인이 수개의 주택을 보유한대요. 그럼 이때는 주택의 가액을 합산한다 안 한다? 주택의 가액을 합산해버리면 재산세 부담이 커질 거 아니에요. 아셨죠? 이때 어떻게 된다? 주택별로 세액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고양시에 2개 주택이 있어. 고양시에 2개 주택이 있으면 여기 2억, 여기 2억이면 이 2억, 2억, 4억으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2억 따로 과세, 2억 따로 과세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1인이 여러 개의 주택을 구하고 있어도 주택별로 세액을 계산하되, 자, 질문. 그러면 고지서는요, 한 장에 고지서여야 돼요? 아니면 물건별 고지해야 돼요? 한 장에 고지서로 보내도 돼요? 물건별로 고지해도 돼요? 둘 다 가능할 수 있다. 아셨죠? 네. 둘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럼들 다가구 주택을 보면 다가구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각 주택으로 보죠. 하지만 이때는 물건별로 세금을 계산하되 각각 세금을 계산하되 그 세액은 한 장의 고지서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다른 주택이 있어. 물건별로. 그럼 이때는 물건별로 재산세를 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런데요. 단 토지분 재산세는 무조건 한 장의 고지서로만 촉합니다. 단 토지분 재산세는 무조건 한 장의 고지서로만 가능하다. 자, 세 번째. 반대로 이제는 한 개의 주택을 2인 이상이 한 개의 주택을 2인 이상이 보유하거나 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면 어떡할 건가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2인 이상이 보유할 때는 어떻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주민을 나서면 짓는 게 되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면 어떻게 되지? 이때는 아이고 시가 표준액 비율로 한번 하면 된다고 그랬었죠? 이렇게 됩니다. 자, 페이지 47페이지 동그라미 4번이에요. 겸용주택이 있어요. 겸용주택. 무슨 택이요? 겸용주택. 근데 취득세에서는요. 겸용주택을 주택만 주택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1%에서 3%잖아요. 상가를 유상 취득하면 4%잖아요.
그럼 내가 겸용주택을 샀을 때 이걸 주택으로 볼 거냐 상가로 볼 거냐에 따라서 취득세 세율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어떻게 본다? 주택만 주택으로 본다는 거예요. 주택만 주택으로 본다는 것은 그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라고 한다면 그때는 8%가 되겠고, 조정대상 지역 내 3주택자라고 한다면 그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12%가 되겠지. 제 말 이해하셨죠? 상가 부분은 주택에 보지 않으니까 그냥 무조건 유상취득이니까 4%가 되겠고. 아셨죠? 자, 그런데 재산세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 재산세에서는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 만약에 이게 주택이 아니야. 주택이 아니라면 건물분 재산세 따로, 토지분 재산세 따로 내야 돼. 근데 이게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건물과 토지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과표로 해야 되잖아요. 이해하셨죠? 주택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한 동이 겸용주택이라면 어떻게 본다? 주택만 주택으로 본다. 한 동이 겸용주택이야.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이야. 그러면 상가 건물은 건물분 재산세, 건물에 따른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내야 되겠죠. 하지만 주택에 해당되는 부분은 건물과 토지를 합산한 금액을 합하여 뭐가 된다? 주택분 재산세를 내게 된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이렇게. 근데 1구가 겸용주택이래. 1구가 겸용주택이라면 주택이 전체 면적의 뭐예요? 50% 이상이라면 이거 어떻게 된다? 네. 전부 주택으로 본다. 1구. 제가 1구 그러면 뭐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문방구 생각하라고 그랬었죠? 옛날 문방구 형태가 안쪽은 내실이었고 안쪽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었고 바깥쪽이 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 중에서 일부가 주택이고 일부가 상가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주택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몇 프로 이상이라면 50% 이상이라면 전체를 뭘로 보겠다?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여러분들, 자, 1구의 건물이 있는데 점포가 40이고요. 공장, 아니, 30이고요. 공장이 30이에요. 그 다음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40이래. 그럼 이거 어떻게 되죠? 응? 부속 토지가 또 이렇게 있겠죠? 이거 어떻게 과세를 낼까요? 1구가 겸용주택이죠. 예? 근데 주택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가 안 되죠. 그때는 점포, 공장 따로따로 과세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60이야. 그때는 1구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죠. 그럼 이때는 이걸 뭘로 본다? 전부 주택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1구와 한 동, 한 구와 한 동의 개념을 좀 기억을 좀 해두셔라 라는 거예요. 디귿번 이때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바닥 면적이 몇 배다?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바닥 면적이 10배. 근데 항상 제가 공식이라고 한 게 있었죠. 세율이 2개 이상이면 높은 세율.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바닥 면적의 10배. 이건 공식이라고 하셨죠. 세율이 2개 이상이면 높은 세율.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바닥 면적의 10배. 이거는 공식적인 거니까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 제 부규제는 써놨지만 여러분들 고급 주택이 있거든요. 고급 주택은요.
취득세는 중과세돼요. 취득세는 중과세되면서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세가 돼요. 아셨죠? 하지만 재산세에서는 사치성 재산으로 보지 않고 무슨 주택으로 보아서 일반 주택으로 보아 뭐 적용한다? 일반 주택으로 보아 누진세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잘 놓아보세요. 여러분들, 자, 얘네가 종부세인데 주택은 종부세 내야 돼요. 하지만 별장은 종부세 내지 않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주택은 종부세 내지만 별장은 종부세 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고급 주택을 사치성 재산으로 봐버리면 종부세를 안 내도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아셨죠? 그래서 재산세에서는 고급 주택, 취득세에서 중과 대상이 되는 고급 주택이라도 사치성 재산으로 보지 않고 무슨 채로 본다? 일반 주택으로 보아 과세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를 내게 하게끔? 종부세를 내게끔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그걸 얘기 안 하고 왔는데, 자, 아까 여러분들 산업용 나대지 그러면 차고용 토지 있었죠. 저 내일 또 제주도 가는데 잘 갔다 올게요. 어찌됐건 그런 어떤 렌트카 회사들의 차고용 토지, 그 다음에 자동차 자동차 운전 학원용 토지, 이런 것들 다 뭐였어요? 별도 합산과세였죠. 맞죠? 자, 그런데 터미널용 토지는 아까 염전과 같이 분리과세 된다고 했었잖아요. 원래 법이 만들어질 때 터미널용 토지도 처음에는 별도 합산과세였어요. 터미널용 토지도. 차고지용 토지처럼 터미널용 토지도 별도 합산과세였는데, 이 별도 합산과세가 돼버리면 종부세를 내야 되잖아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터미널이라고 하는 게 준공공재적 성격인데 만성적자고 거기다 종부세까지 내게 하니까 이게 힘들더라는 거야. 그래서 터미널용 토지만큼은 종부세를 안 내게 해주려고 뭐 하고 있다? 분리 과세를 하고 있다. 반대로 이제 반대라기보다는 또 그 역할은 틀리지만 고급 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은 종부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급 주택은 그냥 별장 등 사치성 재산으로 보지 않고 무슨 주택으로 보아서 일반 주택으로 보아서 뭐 내게끔 하겠다. 종부세를 내게끔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율의 적용 보시면 페이지 47페이지. 자, 시장 군수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우리 시험에 한 3번 정도가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 다만 언제 당해 하나에 적용한다. 옛날에는요 이거 한번 탄력세를 주는데 5년간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었거든요. 5년간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가 이제는 언제만 적용한다? 당해 연도, 해당 연도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이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동일한 재산에 대해서 둘 이상을 해당할 때는 그중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뭐 공부했어요? 재산세를 공부했어요. 재산세 한번 읊어볼게요. 여러분들 재산세 과세 대상은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죠. 자동차는 자동차세 대상이지 재산세 대상이 되지 않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건 너무 쉬운 문제고, 자, 두 번째 중요했던 게 재산세 납세 의무자거든요. 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져야 돼요. 만약에 그게 공유라고 한다면 전체 재산세를 지분별로 나눠서 내면 되고요.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보면 되고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일 때는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서 내면 된대요. 또한 6월 1일 현재 거래된 것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납세무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6월 1일까지는 매수인이, 6월 1일 이후에는 매도인이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소유권의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사실상 종중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아요.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면 그때 누가 져라? 공무상 소유자가 져야 되는데, 이때 만약에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한다면 누가 지면 돼요? 사실상 소유자가 지면 되고,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공무상 소유자가 져야 되는 거죠. 이때 소유권 변동 신고는 언제까지 하면 돼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사유 발생부터 10일이 아님에 주의해야 되고,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했다 손 치더라도 세무공무원이 인지할 수 있으면 직권으로 뭐 할 수 있다? 등재할 수 있고, 이런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했다 하더라도 가산세 등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자, 세 번째, 상속이 개시된 자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안 됐어. 그렇더라도 취득자는 취득세를 신고해야 되죠. 상속인 각자가 취득세 신고해야 되죠. 다만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했다면 누가 지면 된다?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 주된 상속인. 이때 주된 상속인은 어떻게 된다? 지분이 가장 큰 자, 지분이 같다면 연장자 순으로 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다. 아셨죠? 이렇게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다. 그럼 누가 지면 돼요? 매수 계약자가 지면 돼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선박 항공기 자동차 경우에는 누가 지면 된다? 수입하는 자가 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채비지 환지로 정하지 않고 채비지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되면 되겠고, 자, 소유권의 귀속 자체가 불분명하다면 누가 지면 된다? 사용자. 소유권의 귀속 자체가 불분명하면 사용자가 지면 되는 거다라는 거. 자, 납세무자 지났고, 과표예요. 재산세 과세표는 너무 쉬워. 재산세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신고가액이나 살상가액 관계없이 무조건 시가 표준액으로 하면 되대. 그 중에서 토지, 건물, 주택일 때는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과표로 하는 거죠. 그런데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는 시가 표준액을 과표로 한다. OX, X 뭐 곱해야 된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이때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 토지와 건물일 때는 몇 프로? 70%, 주택일 때는 60%를 적용하되 선박이나 항공기는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자, 이제 세율 넘어옵니다. 재산세 과세대응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을 텐데, 토지는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 종합상과세로 나올 수 있고, 분리과세는 0.07%, 0.2%, 4%, 저율 분리과세도 있고 고율 분리과세도 있을 수 있다. 합산과세도 별도합산과 종합합산과세 표준이 종합합산과세 표준이 되는 게 있을 수 있죠.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4% 고율 분리과세 되는 건 뭐예요? 사치성 재산이고, 나머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하되, 자, 특히 결론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농지, 목장용지, 임야가 도시지역에 있어. 그러면 뭐지? 종합합산과세. 하지만 도시지역이랄지라도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에 있다면 분리과세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 목장용지, 공장용지,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 종합이 되는 거다. 나대지, 잡종지 다 종합이 되죠. 무허가 건물의 토지 종합상과세입니다. 특히 건물의 가액이 토지 가액의 2%에 미달린다면 바닥 면적까지는 뭐가 되고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분은 종합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특히 공장 건물의 부속 토지인데, 즉 공장 용지인데, 이 공장 용지가 기준 면적 초과되면 무조건 종합이겠지만 기준 면적 이내가 중요할 텐데, 그 기준 면적 이내 어떻게 되지? 만약에 군지역이나 산업단지 공업지역 내에서의 기준 면적 이내는 분리. 그 외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는 공장은 공장으로 보지는 않지만 건물의 부속 토지이므로 기준 면적 이내는 뭐가 된다? 별도 합산과세가 되겠다라는 거. 자, 건물 넘어가고 주택입니다. 주택은 일반 주택은 0.1에서 0.4예요. 별장일 때는 4%죠. 맞죠? 자, 이때 이 주택을, 자, 한 개의 주택, 아니, 1인이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
1인이 수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이때는 주택별로 세액을 계산한다. 주택의 가액을 합산해서 세액을 계산한다. 주택별로 세액을 계산하되 이때 고지서는 한 장의 고지서나 물건별 고지 둘 다 가능하되 단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는 어떻게 된다? 무조건 한 장의 고지서로만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겸용주택 있어요. 겸용주택은 어떻게 된다? 겸용주택은 한 동의 겸용주택이면 어떻게 되고 주택만 주택으로 보고 1구가 겸용주택이면 주택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라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거. 주택이 되면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게 아니라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금액을 과표로 해 과세한다는 거 아셨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또 하나 기억할 거, 재산세에서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주택은 재산세는 사치성 자산으로 보지 않고 무슨 주택으로 모아서 일반 주택으로 모아서 무슨 과세한다? 완전 그렇죠? 과세한다라는 거. 그래서 종부세를 과세하게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재산세 납세자예요. 납세 절차. 47페이지 들어갑니다. 재산세 납세 절차는 시군구 안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고 물건 소재지죠.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를 합니다. 여러분들 안 적을게요.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세지는 어디? 물건 소재지. 양도소득세나 종부세 납세지는 어디? 주소지. 물건 소재지인지 주소지인지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과세 기준은 언제예요? 6월 1일. 여러분들 주민세 과세 기준은 언제였죠? 7월 1일죠. 이렇게. 자, 징수 방법은 어떻게 납부하는 거예요? 보통 징수죠? 보통 징수는 어떻게 납부하는 거예요? 보통 징수는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 고지서는요,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납기 개시 5일 전까지인데 이것을 여러분들 옆에다 써두세요. 훈시 규정입니다.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해야 되는데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하는 이 규정은 무슨 규정이라고요? 훈시 규정. 훈시 규정은 위반하더라도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죠. 그러니까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고지서도 고지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아셨죠? 효력 발생에 영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 5일 전까지 하고요. 자,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토지는 9월 30일. 건물 등일 때는 7월 30일까지 해야 되겠죠? 근데 주택은 어떻게 되죠? 2분의 1은 7월 31일이죠?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죠. 그럼 여러분들 별장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7월 달에 납부해야 되나요? 9월 달에 납부해야 되나요? 별장일 때는. 별장은 7월 달에 납부해야 돼요? 9월 달에 납부해야 돼요? 둘 다지? 별장도 주택이잖아. 주택이 일반 주택과 별장으로 구분되잖아요. 별장도 기본 주택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별장에 대한 재산세도 2분의 1은 7월 달, 2분의 1은 9월 달에 내는 거지. 아셨죠? 별장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몇 프로예요? 별장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지. 왜? 별장도 주택으로 보니까. 이해하셨죠? 다만 세액이 얼마 이하일 때는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때는 언제부터? 7월 16일서부터 7월 30일까지 일시징수할 수 있다. 그 비고란에 써져 있는 거 아시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토지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 달에 일시징수할 수 있다. OX. X. 예? 왜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무조건 9월달이고 7월달에 일시징수할 수 있는 것은 어디일 때? 주택일 때. 주택일 때 2분의 1, 2분의 1 내는 거지만 20만 원일 때 7월달에 한꺼번에 낼 수 있는 게 뭐일 때만? 주택일 때만. 아셨죠? 그 다음에 수시부가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셨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해보세요. 재산세 성립식은 언제예요? 6월 1일. 재산세 성립식은 6월 1일이에요. 하지만 수시부과는 재산세 성립식은 언제가 된다?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가 되겠다. 그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납부기 한에 납부를 못했어. 이때까지 납부를 못했대. 그럼 뭐 나와야 돼요? 가, 산, 금. 몇 프로? 3%. 그 다음에 그 이후 중, 가상금 나올 수 있죠? 중가상금 얼마? 0.75% 곱하기 월수 하면 되겠죠. 근데 이 월수는 몇 개월 초과할 수 없다? 60개월 초과할 수 없고, 이때 중가상금 배제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죠. 예? 중가상금 배제 얼마 미만? 지방세 30만원 미만 시에는 중가상금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럼들 30만원 미만이어도 뭐는 적용한다? 가산금 3%는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소액부징수, 여러분들 소액부징수라는 말 대신에 소액징수 면제라는 표현을 좀 써주세요. 소액부징수라고 돼 있죠? 소액부징수라는 말 대신에 소액징수 면제라고 좀 써주십니다. 소액징수 면제. 그래서 세액이 얼마 미만일 때는 2,000원 미만일 때는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재산세 세액이 2,000원인 때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예? X. 예, 2,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재산세 과세 대장이에요. 여러분들 과세 대장에 뭐 해라? 신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과세 기준부터 며칠? 10일 이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까 이거 사유 발생부터 10일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10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언제서부터? 과세 기준일부터. 사유 발생일부터 10일이 아니라 과세 기준일부터 10일이다. 자,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 시장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뭐 할 수 있다? 과세대상이 등재할 수 있다. 등기나 등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등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부과하지 않는다. 아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세부담의 상한제 있어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때 몇 프로 초과할 수 없고 150% 초과할 수 없고요. 그러면 주택일 때 어떻게 돼요? 3억이 할 때는 105%, 3억 초과 6억이 할 때는 110%, 6억 초과할 때는 130%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셨죠? 3억 이하는 105%, 작년에 100만원 냈으면 올해 105만원이에요. 응? 3억 초과 6억일 때는 110%, 9억 초과일 때는 6억 초과일 때는 130%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셨죠? 토지 건물 때는 150%고요. 병기되는 조세, 재산세는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지방주세가 부과되며 지역, 자원, 시설세가 뭐가 된다? 병기됩니다. 그럼들 재산세 고지서에는 재산세만 나오는 게 아니죠. 지방교육세 따라 나오고요. 지역, 자원, 시설세가 병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액이 얼마 초과해야 돼요? 1000만원 초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 도시 지역분을 포함하되 지방교육세나 지역자원시설세는 당연히 제외합니다. 물납은 재산세만 가능해요. 예? 물납은 재산세만 가능하기 때문에 오로지 재산세액만으로 1000만원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다만 그 재산세는 뭐를 포함한다? 도시 지역분이라는 것을 포함한다. 이때 물납 대상은요, 관할 구역 내에 부동산에 한해요. 분들 관할 구역 내기 때문에 이거를 국내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국내에 그러면 안 돼요. 분들 또 하나, 부동산에 하나입니다. 부동산 하나이기 때문에 뭐는 안 돼요? 선박이나 항공기는 안 돼요. 아셨죠? 선박이나 항공기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긴 하지만 물납으로서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자, 절차예요. 절차는 신청을 하면 통지를 해줘야 돼요. 허가 통지를 해줘야 돼요.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죠? 납부기 한 10일 전까지. 납부기 한 10일 전까지 해야 된다. 이때 통지는 며칠 이내에 해줘야 돼요? 5일 이내 통지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통지가 만약에 이 통지가 허가 통지잖아요. 그러면 납부기한 내 뭐한 것으로 보겠다? 납부기한 내 납부한 것으로 보겠다. 근데 이게 불허가 통지라면, 이게 뭐라면요? 불허가 통지라면 바로 금전 납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물납 재산을 뭐하여? 변경하여 뭐 할 수 있다? 재신청하고, 재신청 후 뭐를 받았으면? 허가를 받았으면 납부기 안내 뭐한 것으로 보겠다? 아니 물납했으면 납부기 안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10일 전에 신청했어요. 5일 이내 통지했는데 불허가예요. 다시 10일 이내 재신청했어요. 그 다음에 통지했어요. 그 다음에 물납했어요. 그럼 이미 납부기한이 지나서 물납을 하게 되거든요. 납부기한이 지나서 물납을 하게 되는데 납부기한에 납부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적용하지 않겠다?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겠다. 그럼들 이거 납부기한에 납부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은 가산금 등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아셨죠? 이렇게. (49페이지) 물납 부동산의 평가 있죠? 찾으셨어요? 자, 평가. 과세액을 현재 무엇에 의한다? 시가. 그래서 여러분들 한 편 보세요. 페이지 50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시가란 다음 금액을 말하고 한편 위 기역에서 말하는 과세를 현재 시가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찾으셨어요? 그래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수용 또는 공매 사실일 때는 그 보상가액이나 공매가액,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액, 법인 장부 등이 있을 때는 그 장부가액이 된다. 그런데 그 박스 안에 마지막 줄 단자 별표, 박스 안에 단자 찾으셨죠? 단자 별표 페이지 50페이지 위에 박스 안에 단 찾으셨어요? 시가로 보는 가액이 얼마일 때는 둘 이상일 때는 뭘로 한다? 과세 기준에 가장 가까운 날의 시가로 한다. 자, 공식. 세율이 2개 이상일 때는 높은 세율. 응? 그 다음에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10배. 자, 물납 재산의 평가 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일 때는 가까운 날의 시가. 자, 분납. 여러분들 얼마 초과해야 돼요? 250만원 초과할 때 분납 기간은 2개월. 언제까지 신청해야 된다? 납부 기한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아셨죠? 납부 기한 내에 신청하면 수정 고지해야 되겠죠? 자, 얼마 초과하면 250만원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죠? 그럼 분납하는 방법은 250의 2개는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거예요. 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책처럼 300을 분납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250, 50이죠. 이 50을 2개월 이내 분납하면 되는데 이 50의 금액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하면 되는 거죠. 아셨죠? 만약에 우리 책처럼 만약에 500만원 초과 600만원 분납하면 어떻게 되면 돼요? 300을 분납하면 되죠. 이 300을 분납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하면 된다. 아셨죠? 늘 분납하는 방법은 아는데 그 분납하는 방법을 말로 설명하면 250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하면 되고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하면 되는 거다. 아셨죠? 이렇게 분납까지 기억하면 되겠고. 자,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예요. 근데 국가 등이 보유한 거 뭐 하겠다? 비과세. 그 국가가 외국 국가라면 상호주의죠. 근데 여러분들 국가 거지만 매수 계약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 자산이 있을 수 있죠. 맞죠? 그럼 이건 뭐 해야 된다? 과세해야 된다. 그게 니은번이잖아. 여러분들 아까 소유가 누구였어? 소유가. 아까 국가 등의 소유였으면 원래 비과세잖아요. 맞죠? 근데 사용을 누가 했어요? 사용을 개인이 하고 있죠. 근데 개인이 이거를 무상으로 하면 이거는 과세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과세한다? 매수 계약자한테 과세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 사용이 이게 유상이야? 이거는 국가가 이익 보니까 이건 비과세 되겠죠. 자, 그럼 반대야. 반대가 뭐냐면 페이지 51페이지 보세요. 51페이지 보시면 국가, 지자체 및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공공용에 사용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의 경우와 소유권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한 경우에는 뭐한다? 과세한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는 반대로 누구 거예요? 개인 등의 것이죠.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국가 등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국가 등이 사용할 때 무상으로 써. 그럼 당연히 국가 등이 사용하는데 국가 등이 무상으로 쓰면 비과세 되겠죠. 하지만 국가 등이 사용하는데 국가 등이 오히려 유상으로 쓰고 있어. 그러면 이건 과세해야 되겠지. 아셨죠?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국가가 이익을 보는 자산에 뭐 하면 되고
국가가 이익을 보는 자세라면 비과세하면 되고, 국가가 개인이 이익을 보는 자세라면 과세죠. 이렇게 국가의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및 묘지 뭐한다? 비과세. 다만 묘지 중에서 법인 묘지에 대해서는 아까 별도 합산 과세 됐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보충학습의 1번 보시면 자, 우리나라가 있고요. 군사시력 보호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제한보호구역이 있고 통제보호구역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한보호구역 안에 있는 이면은 얘는 분리과세입니다. 그런데요, 통제보호구역이 있잖아요. 통제보호구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통제보호구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비과세 하셨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통제보호구역이 있더라도 전, 답, 과수원, 대지는 과세가 된다. 여러분들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요, 사용수익이 불가하죠. 사용수익이 불가한데 재산세는데? 그럴 수 없죠. 재산세는 응익과세잖아요. 근데 통제보호구역에 있더라도 사람이 사용수익 할 수 있는 토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논밭, 과수원, 그 다음에 대지만큼은 사람이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산이잖아요. 이것만큼 뭐 하겠다? 과세하겠다. 아셨죠? 그 다음에 보안님, 최종님, 시험님 비과세가 되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자연공업법이 있거든요. 자연보존지구 안에 임야가 있고요. 자연 환경지구 안에 임야가 있거든요. 자연보존지구 안에 임야는 얘는 뭐가 되고, 자연환경지구 안에 임야는 분리과세가 됩니다. 임야는 이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임시용 건축물 몇 년 초과하지 않는 거 1년 미만의 것 1년 미만의 것 비과세한다는 거고요. 자, 5번에 보시면 자 보세요. 근데 철거 명령을 받은 건물과 토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주택이 있죠. 여러분들 주택은 무엇과 뭐가 합쳐진 거예요? 건물과 토지를 합친 걸 주택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거 명령을 받았어도 철거 명령을 받았으면 건물에 대해서만 뭐가 된다? 비과세가 되는 거지. 아무리 주택이라 할지라도 토지 부분에 대해서 뭐가 된다? 과세. 뭐라고 돼 있어요? 5번에 보니까 행정기관으로부터 혈거명을 받은 건물 및 주택인데 주택은 건물 부분에 한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뭐는 과세다? 토지는 과세가 된다. 비과세 배제에 사치성 재산이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는 뭐가 된다? 과세, 비과세 배제가 된다. 여기까지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정리를 마지막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제가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부가와 징수, 그 다음에 이제 욕구는 아니지만 비과세라고 하는 주제까지 배웠거든요. 그래서 취득세 배우고 등록면세 배우고 재산세 배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세 과세 대상 중요해요. 기억나시죠? 열거대상 자산이 취득인데 취득에 따른 세율과 배우자들로부터 취득하거나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거나 상속재산의 재협의 분할이거나 또는 과점주의 주식 취득 등, 특히 과점주의 주식 취득은 거의 한 문제 나올 정도로 중요하다. 등록면세 과세대상, 재산세 과세대상 나올 거 없어요. 맞죠? 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요, 뭐 3년에 한 번 정도, 4년에 한 번 정도 나올 만하다. 사장 취득자, 간주취득에 대한 납세 의무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등록면세 납세 의무자 별로 나올 경우가 없죠. 하지만 납세 의무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이건 뭐 무조건 나오는 문제죠. 그렇죠? 취득세 과세 표준과 세율은 무조건 나옵니다. 표준 세율, 세율의 특례, 중과세율 4배짜리인지 2배짜리인지 올해는 그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 등록면허세 과세표준과 세율 물론 중요합니다. 그죠? 이게 부동산 가입하는 등기인지 채권금을 하는 건지 건수를 하는 경우인지 그에 때는 세율 중요하고요. 아셨죠? 그 다음에 재산세 과표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토지 건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표는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한다는 거, 그거 하나만 포인트로 하시면 되겠고, 다만 세율에 있어서 여기 있어서 토지의 분류와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세율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부가와 징수 뭐 별로, 하지만 재산세 부가와 징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등록면세는 필요 없는데, 다만 여러분들 등록면허세 부가와 징수에서 꼭 기억하실 건 뭐냐면, 등록면세는 시군구를 경유하여 등기소를 가야 되는데 시군구를 경유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등기하기 전까지 납부했다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겠다. 그 말만 기억하면 돼. 아셨죠?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니까는 뭐 하지 않겠다. 신고불선시효가산세에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 비과세는요 필요 없고요. 취득세 비과세와 재산세 비과세는 조금 눈여겨보시면 돼요. 아셨죠? 표시하고 보니까 다 있네. 표시하고 보니까 다 있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셨죠? 그러니까는 주제가 이거라고. 주제가 6가지 주제밖에 안 되는 거야.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까지 할게요. 다음 주부터 국세 들어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